1920년대에 사실은 이제 보천교회 후천선경 신정부 건설운동이 절정에 다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정부의 본소라고 할 수 있는 중앙센터라고 할 수 있는 11전이 1929년에 건립이 완공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사 등극설이라고 하는 1929년 기사년에 드디어 이제 천자가 등극한다. 뭐 이런 어떤 풍문이 돌면서 떠돌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인해서 이제 오히려 더 탄압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1925년부터 예.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29년에 준공을 하거든요. 예. 그 성전 안에 핵심 건물이 11전이에요. 예. 11전. 이 11전도 아까 시와 똑같은 거예요. 개벽. 그런 의미를 담는데, 예. 그 안에 이제 삼광령, 해, 달, 별. 예. 이 삼광령 신앙 대상의 봉안이 되어 있고, 이걸 봉안식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봉안식이 이제 1929년 예. 등극설로 이제 풍설이 납니다. 아. 풍설이 떠듭니다. 예. 일제는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접근을 차단하죠. 수만 명이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총국도 벌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경찰을 대동해서 수색을 합니다. 예. 압수수색이죠. 수색을 한 결과 당시 신문에 보니까 천자금이 발견됐어요. 천자금. 천자검. 천자금. 예. 이 검에 일대 일요라고 하는 예. 게 파여 있었어요. 예. 조각이 돼 있어요. 이 한일자, 큰 대자 이걸 조합하면 천자가 되잖아요. 하늘천자. 예, 다시 또 한일자, 료자를 하면 자자가 되잖아요. 아들자자. 예. 예. 이 천자네요. 예, 천자금. 예. 그래서 뭐 이제 경찰이 오면은 우리는 삼광령 봉안식이다라고 예. 하지만은 내심 예. 이런 어떤 황제 또는 천자 등극의 어떤 그 속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보천교는 더 많은 탄압을 받게 되고 예. 거의 풍비박산. 아. 특히 이제 일제가 이런 직접적인 탄압도 있지만은 또 내분을 일으켜요. 끊임없이 예. 내분을 일으켜서 거기서 떨어져 나간 반개 교단들이 막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납니다. 아. 예. 그러면서 이제 보천교가 30년대 들어서 쭉 이제 침체의 길을 들어서다가 예. 36년에 차경석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예. 거의 조선 총독부에서는 유사정교 예. 금지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한국의 민족 종교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죠. 아. 결국은 이제 기사 등극 운동 때문에 보천교가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탄압을 더 극심하게 받으면서 네. 결국은 1936년 3월 1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경석이라는 분이 결국은 사망하면서 보천교가 완전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천교가 이렇게 해체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정읍 대영리에 아까 경복궁보다도 더 규모가 큰 예. 성전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소? 지금 서울에 있는 경복궁의 그 중심 건물이 근정전, 그거보다 더 큰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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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옥 건물만 50여 동이 있었다고 하니까 예. 그 중에 핵심 건물인 11전은 현재 조계사 대웅전이에요. 예. 예. 이게 조계사 대웅전은 오늘날 단층 목조 건물로는 규모가 가장 큰 예. 서울시 문화재이거든요. 예. 그런 건물들이 한 10여 동 있었고, 그거보다 조금 적은 건물들이 한 40여 동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건물들을 일제는 해체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읍의 유지들이 여기에다가 병원 아니면은 대학을 만들자라고 계속 이제 총독부에 건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싹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제가 책에서 읽기로는 미신타파를 명목으로 한 47개 종교에 대한 박멸운동, 네. 뭐 이런 쪽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차경석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바로 뒤에 예. 대대적인 어떤 그 민족성이 깃들어져 있는 한국의 신종교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의 막 50여 개의 단체라고도 하고, 예. 뭐 거기에 수만 명이 이렇게 뭐 조사 대상이 됐다고도 하고, 뭐 그런 신문 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당시 그 한국의 민족성이 깃든 신종교들은 예. 다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고 보천교도 빠짐없이 싹 회체를 돼요. 그러니까 보천교가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사실은 이제 1936년에 차경석이라는 분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보천교 재산처리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진행할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제가 보천교를 해체시키고 예, 유령단체를 만들었어요. 예, 유령단체가 보천교 재산처리위원회입니다. 예. 그건 어떻게 구성이 그건 됩니까? 이제 보천교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예, 보천교와 이렇게 척을 짓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합법적인 어떤 회처를 빙자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 위원회를. 그래가지고 그것을 헐값에 다 팔았어요. 예, 그 건물을. 그래서 일부는 뭐 지금에 불타 없어져 버렸지만 내장사 대웅전 건물, 또 전주 역사 건축물이 옛날에 한옥이었는데 그것도 보천교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듣기로는 뭐 청와대의 청기와도 보천교 그 정읍에 지어졌던 그 한옥 건물에 그 청기와를 가져가서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11정 건물은 핵심 건물은 예, 황기화로 이었어요. 예, 황기화는 도자기처럼 이렇게 구웠습니다. 유약을 발라가지고. 예. 그런데 일제가 이것은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해가지고 내리게 했어요. 예. 그 내리게 한 사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변의 건물들은 청기화였어요. 그 청기화들도 나중에 싹 해체이 되면서 예. 어디로 가져갔습니다. 예. 이게 일부에서는 그게 이승만 정부 시절에 청와대 그 기화로 들어갔지 않느냐 뭐 그렇게